7월 4일 금요일. 한국 증시가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이 확 바뀔 수 있구나 싶던데요. 오늘 이 시장 상황 한번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뭐랄까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단 하나의 소식이었죠. 바로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예고. 이게 시장 전체를 그냥 강타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투자 심리를 그렇게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또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대 지수 모두 2% 안팎으로 그냥 뚝 떨어졌더라고요. 바로 전날 상승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무색할 정도인데 역시 그 트럼프발 소식이 결정적이었군요. 맞아요. 결정타는 그거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관세 폭탄 예고장 같은 걸 보낸다. 이런 얘기. 최대 70% 관세율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위험 자산은 좀 빼자.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게다가 바로 전날 시장을 좀 달궜던 그 상법 개정안 통과. 이 호재가 하루 만에 그냥 소멸돼 버리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까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여러모로 좀 하방 압력이 셀 수밖에 없었어요. 와, 70%? 그 정도면 투자자들 움직임도 진짜 예사롭지 않았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데,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 샀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거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코스피에서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무려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하락을 딱 주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약간 사들였죠. 이건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거는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차원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하고 기관 둘 다 팔았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아, 특히 그 고객 예탁금이요. 하루 만에 4조 원 넘게 급감했다는 거? 이건 정말 눈에 띄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이게 그냥 심리적인 불안감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현금화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예요. 네. 이런 대규모 자금 이탈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관들 팔고 투자자들 돈 빼고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피하기는 어려웠겠네요. 어떤 분야들이 특히 타격이 컸나요? 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완전 맥을 못 쳤어요. 지주사 금융주는 물론이고 조선, 방산, 2차 전지, 반도체까지 거의 뭐 모든 테마다 동반금 낙했죠. 예를 들면 조선주는 6월에 선박 수주가 확 줄었다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고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10% 넘게 빠졌고 HD 한국조선해양도 7% 이상 하락했으니까 그 충격이 상당했죠. 와, 정말 폭풍우가 몰아친 시장이었네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와중에도 오른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이유로 오른 걸까요? 맞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금이 몰리는 곳은 또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그 출산장려 정책 관련주하고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였죠. 정부가 뭐 100조 원 규모 저출산 대책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에르코스가 한 21% 넘게 오르고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상한가를 갔어요. 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뭐 뚜렷한 개별 호재는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중 관계 좀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작용했는지 로스웰, 글로벌 SM 이런 곳들이 상한가로 막 치솟았고요. 이런 테마주는 사실 시장 전체 분위기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이유로 오른 종목들도 좀 있었군요. 네, 2분기 실적 기대감 이게 반영된 카지노주 강홀랜드가 한 3% 넘게 상승했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모델 구축한다 이 소식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신규 상장한 UNAI 이거는 상장 첫날 따따블이라고 하죠. 가격 제한폭까지 그냥 치솟으면서 150% 넘게 올랐어요. 이것도 참 대단했죠. 네. 종합해보면 트럼프발 관세 우려라는 이 엄청난 외부 충격이 시장 전체를 강하게 짓눌렀지만 그 와중에도 정부 정책 기대감이나 뭐 실적, 개별 호재, 아니면 특정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게 작용한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 외부 변수라는 큰 파도에 막 휩쓸리는 와중에도 각기 다른 이유로 물 위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하루였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7월 4일 한국 증시의 급락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들, 이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나의 뉴스 헤드라인이 시장 전체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특정 테마나 기대감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거시적인 충격이 국내 시장의 다양한 테마나 또 개별 종목에는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시장의 좀 복잡한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